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허란입니다. 저는 주로 심부전, 판막질환, 고혈압 환자분들을 뵙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심장이 구조적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이제 말초혈관, 신체가 필요한 만큼의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심장의 구조 기능이라고 하면 잘 아시는 관상동맥이나 심장 근육 자체, 판막, 심막 등 이제 심장 이루는 구조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기는 경우 다 있을 수 있겠고, 기능적으로는 이제 심장이 결국 펌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펌프 기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연세 드시면서 이완 기능이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잘 안 되거나, 또는 이제 부정맥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심장 구조 어디에서든 문제가 생기면 이제 다 심부전, 즉 심장 기능 저하로 연결이 될 수가 있는데, 가장 많은 것은 심혈관 중에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 좀 많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고혈압이 오래되면서 심장의 이완 기능이 떨어지면 마찬가지로 심장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경우도 있고, 요즘은 고령화가 진행이 되면서 판막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서 이런 판막 질환도 꽤 흔해졌습니다. 이외에 드문 질환으로는 심장 내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이상물질, 아밀로이드 등이 침착해서 기능을 떨어뜨리는 경우도 있고, 술을 많이 드시거나 요즘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 아니면 특정 독성이 있는 물질을 잘못 드시는 한약이나 건강보조제, 환즙, 달인물 이런 것들을 드신 다음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부정맥이 있으신 분들 중에 맥이 아주 빠르거나 아주 느린 경우에는 심장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원인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심장 자체가 원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 열이 많이 나는 염증 질환이나 갑상선 기능 항진증,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 등에서도 심장의 이상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고, 그리고 드물지만 심장 근육 자체에 염증이 생기는 심근염 등도 발생 원인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부전이라고 하면 사실 다른 질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증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심부전의 가장 흔한 증상이라고 하면 호흡곤란, 특히 초반에는 가만히 있을 땐 괜찮지만 움직이면 숨이 찬다, 이런 식의 호흡곤란이 있을 수가 있겠고, 발등이나 정강이 쪽이 붓는다, 이런 부종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피로하다, 아니면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누우면 오히려 숨이 찬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객혈처럼 아주 드문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라고 사실 다 심부전이라고 볼 수는 없고, 다른 폐질환이나 신장 질환 등이 겹쳐져 있거나 아니면 그런 질환에 의한 게 아닌지를 좀 감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환자분이 어떤 상황인지, 증상은 어땠는지, 아니면 드시는 약이나 최근에 섭취하셨던 약물, 건강보조제 등등 다 포함해서 병력 청취를 일단 합니다. 그리고 신체 검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일단 이 정도를 가지고 이게 심장 쪽에 좀 더 가까울지, 아니면 폐나 신장 쪽 문제에 가까울지, 이런 거를 초기 평가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다 좀 감별을 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혈액 검사, 흉부 엑스레이 검사, 심전도, 그리고 심장 초음파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심부전 부분에서 주요하게 보는 것은 이제 혈액 검사 중에 일부 생체 지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표들이 올라가 있으면 심부전이 좀 더 가깝다, 폐나 신장보다는 좀 더 심장이 가깝다, 이렇게 또 알 수가 있고요. 그거 외에는 심장 초음파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심장 근육의 기능이나 아니면 판막 기능, 심장막, 아니면 주변에 물이 차거나 하는 건 없는지 등을 좀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후에 혹시 약물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이런 약물을 썼을 때도 나타날 수 있는 다른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분의 간 기능이 괜찮은지, 콩팥 기능이 괜찮은지를 미리 파악을 해서 나중에 이제 약물 치료를 할 때 이런 거를 좀 더 감안해서 약물을 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까지 검사를 했는데 이제 어떤 질환이 좀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은 실제적으로 혈관을 볼 수 있는 CT를 시행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혈관 조영술을 하기도 하고 드물게는 MRI 같은 추가적인 검사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0대, 30대 아니면 30대 초반 직장 생활 하시고 이런 분들 중에 아무래도 체중이 늘고 대사증후군, 당뇨 전 단계, 고혈압 전 단계 이런 다른 대사증후군이 동반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 정상 체중을 가지신 분들에 비해서는 신부전 위험이 좀 높아진다고 알려져 있고, 비만인 경우에는 정상 체중보다 한 33% 정도 이런 신부전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연구도 발표된 바가 있어서 만약에 그런 비만이 본인이 있으신 분이라면 그런 걸 좀 조절하려는 노력이 신부전 예방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신부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만성질환,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처럼 보통은 진단을 받으면 계속 조절을 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부전을 이제 아까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진단을 받으시면 증상 조절을 하면서 원인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됩니다. 약을 쓰게 되면은 보통은 심장 기능이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심장 기능이 떨어졌다가 좋아졌으니까 약을 끊어도 될까라고 하면은 이런 걸 연구해 봤더니 한 40~50% 정도는 다시 나빠진다. 그리고 그 나빠지는 게 한 1년 있다 나빠진다 이런 게 아니라 한 2달 있으면 벌써 나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신부전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안 좋아져서 입원이 반복될수록 결국은 회복되는 정도가 떨어져서 예후가 나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재입원을 막는 게 중요하고 약물의 종류를 환자분 경과에 따라서 조금 줄이거나 조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끊는 거는 결국은 재입원으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약물은 잘 투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부전을 혹시나 진단을 받으시더라도 요즘은 정말 좋은 약이 예전보다 많이 나와 있어서 옛날처럼 환자가 이렇게 증상이 있는 상태로 일상생활을 못한다거나 그렇게 두지 않으려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환자와 의료진이 같이 치료에 정성을 가지고 진행을 하면 예후가 좋은 질환이 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을 찾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